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이라 그래서 앞에서 등차 수열 공부했던 거와 또 다른 종류의 한 가지 수열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비 수열은 단어에서 느껴지시다시피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수열을 우리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다룬 등차 수열,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등비수열, 수열 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이 일정하다. 비, 즉 곱이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 우리 정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은 수들이다. 그쵸? 이것들을 차례로 나열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 또는 등비라고 한다. 자, 등차 수열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다면은 이 등비수열은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까요? 1, 2, 4, 8, 16, 32. 자, 이런 수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1,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이씩 곱해지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분수가 곱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나눠지는 것을 분수를 곱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즉 9분의 1, 그리고 3의 3승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역시 다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위의 수열 곱하면은 1에서 2로 갈 때 2가 곱해졌고요. 2로 4로 갈 때 마찬가지로 2. 이런 식으로 2씩 곱해져 있죠? 이 곱하기 2가 돼 있는 거, 2를 갖다가 공비 또는 등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수열 같은 거는 얼마가 곱해졌나요? 3분의 1이 곱해졌죠? 마찬가지로 옆으로 갈 때도 3분의 1.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비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수열에서 중요한 게 일반항이라고 했었어요. 자, 일반항을 보면서 우리 그 주어진 수열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도출하는 거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의 그대로 초항을 갖다가 A1을 A라고 하고요. 자, 초항을 A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2 공비를 갖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R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등차를 앞에서 D라고 쓴 것처럼 우리 R 공비는 R이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R이 어떻게 곱해지는 거죠?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죠. 자, 그리고 A3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R이 두 번 곱해져 있죠. 자, 그래서 A,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이 한 번 더 곱해져서 AR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상컨대 일반항 AN, N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지금 보시면 첫 장은 A, 그리고 두 번째 항은 R이 한 번 곱해져 있고요. 그쵸? R이 한 번, 여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R의 0승. 자, 그래서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제곱, 4일 때 3승. 즉, n일 때는 일반항 A에는 우리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초항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 AN, 등비수열의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쓰겠다. A는 초항이고요. R은 공비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하고 n-1이에요. N일 때 N이 아니라 하나 적게 간다는 거.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위에 이렇게 적은 등비수열 일반항 한번 써볼까요? 제가 지금 쓴 거 1, 그리고 밑에 거 보면은 이렇게 가는 수열 초항이 1이죠. 그리고 공비는 3분의 1이죠. 이것을 일반항 AN을 쓰면은 1 곱하기
3분의 1의 n-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초항 1이죠? 그리고 공비 2죠? 자, 그래서 위에 거 일반항 쓰면은 a는 1 곱하기 2의 n-1승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항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도 한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등비 중항 이런 식으로 있죠. 자, 등차 수열에서는 두 개를 더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어떻게 등비중항을 설명할 때는 곱하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수 ABC가 만약에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그쵸?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B하고 B를 AC의 등비중항이라고 하고 어떤 식이 성립을 한다? B제곱이 AC랑 같아진다 라는 거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자, 물론 여기서 있는 것처럼 A분의 B 지금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등비수열이라고 있기 때문에 R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에서 C로 갈 때 똑같이 R 이런 식으로 곱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B, C를 A 그리고 B 대신에 AR 그리고 C 대신에 AR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A분의 B는 A분의 AR 그리고 B분의 C는 AR분의 AR 제곱이 돼서 사실은 이거는 공비를 나타내고 있죠. R이라는 값을. 자, 그래서 A분의 B, B분의 C가 같다. 자, 일정하게 비율이 유지가 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X자로 여기서 곱하면 B제곱이 AC랑 같아진다. 자, 그래서 등비중항은 ABC에서 B 가운데 숫자를 제곱을 했을 때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를 곱한 것과 같은 성질이 있다. 앞에서 했던 거 등차는 뭐였어요? 2B는 A 플러스 C였죠. 이거는 등차 중항이었고요. 자, 지금 한 거 B제곱은 AC 이거는 등 비중항이 되겠죠. 등차 수열에서의 성지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등비 수열에서의 성지 두 가지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앞에서 세 가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 가지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루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수열이 이 수열 전체적인 단원을 아우르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등차 수열에 대한 거, 등비 수열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탄탄히 하셔야 이 뒤에 것들 공부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등비 수열까지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반항식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문제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1번에서 첫 번째 2하고 6, 5, 54 아이고 괄호가 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수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에서 6으로 가는데 3이 곱해져 있고요. 6에서 3 마찬가지로 곱해져 있죠. 자,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3을 곱하면 54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 돼 있고 괄호 돼 있고 괄호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R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1에다가 R을 몇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곱하기 R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왔죠. 자, 그러면 R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R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자, 차례대로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 괄호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1에서 그 다음 나온 숫자가 루트 3분의 1이 얼마가 곱해진 거예요? 루트 3분의 1이 곱해진 거죠. 자, 그래서 3에다가 얼마? 똑같이
공비는 항상 유지가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에 루트 3분의 3이니까 그대로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3 괄호 6 괄호 그 다음에 12루트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3에다가 지금 보시면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R을 몇 번? 2번 곱했는데 6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R제곱이 6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R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죠. 따라서 R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될 거냐? 지금 보시면 6에서 뒤에 보시면 R을 하나, 둘, 세 번 곱했는데 12루트 2가 나왔어요. 만약에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의 값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R 루트 2로 계산하게 되면 3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6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루트 2 곱하면 12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공비 이용을 해갖고서는 우리 간단히 수열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등비수열을 일반항 계산하는 문제죠. 1번에서 둘째 항이 마이너스 8이다. 그리고 5항이 64다. 우리 이거를 기호를 써서 한번 써볼게요. 둘째 항이 마이너스 8이다. 초항하고 공비를 이용을 해서 쓰면은 A 곱하기 R이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2번, 1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R이 몇 번? 4번 곱해진 거죠. AR의 4승.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보면은 AR이고 AR의 4승이에요. 얼마가 곱해졌나요? R의 3승이 곱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8하고 64요. 얼마가 곱해져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즉 R 3승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게 되겠다. 즉 R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실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R이 마이너스 2면은 R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돼야 됐죠.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승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다. 마찬가지로 AR의 4승이 마이너스 48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8항이 384다. 8항은 AR의 7승이 되겠죠. 이게 384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위의 식에서 여기는 AR의 4승이고 AR의 7승이에요. R의 3승이 곱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48이고 그리고 384이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8이 곱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똑같네요. R 3승이 얼마? 마이너스 8. 즉 R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A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위의 식에서 지금 보시면은 A 곱하기 R의 4승이라고 돼 있는데 R의 4승 얼마인가요? R 3승이 마이너스 8이고 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6이 되겠죠. 그쵸? 이게 얼마? 마이너스 48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반항 어떤 식으로 쓰면 되나요? A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초항은 마이너스 3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3번 보시면 3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AR 제곱이고요. 이게 6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7항은 어떻게 되나요? AR의
6승이 되겠죠. 이게 얼마다? 96이다. 자, 마찬가지로 첫 자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A하고 R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위의 식 AR의 제곱이고 밑에는 AR의 6승이기 때문에 R 4승.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R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지금 보시면 다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가 맞을지 플러스가 맞을지 이거는 여기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보시면 다 제곱 6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어떻게 돼요? AR 제곱이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제곱하면은 4가 되겠죠? 4의 2가 6이죠. 따라서 A는 얼마다? 2분의 3. 자, 그래서 A는 초항은 2분의 3, R은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등비 수열 일반항에 대한 거 간단히 정의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3번 보시면 5번째 항이 3이다. 그리고 8번째 항이 24이다. 이렇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AR로 나타내 볼게요. AR의 4승이죠. 5번째 항은 3 이렇게 되고 8번째 항 AR의 7승이죠. 이게 24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공비와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리고 몇 자항부터 1000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4승하고 7승이니까 얼마가 곱해졌어요? R에 3승이 됐고 여기는 8이죠. 자, 여러분 R 3승이 8이 됐네요. 자, 그래서 R은 얼마다? 2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A를 계산을 해보면 몇 자항부터 1000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비는 2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하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항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위의 식에서 R이 2기 때문에 4승하게 되면 16이죠. 이거는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16분의 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에는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초항 16분의 3 곱하기 R 2의 n-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항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항부터 1000보다 커지느냐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일반항 16분의 3 곱하기 2의 n-1승을 한 게 얼마? 1000보다 커지기를 바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최초의 n을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6분의 3 양변에 얼마 곱하면 돼요? 밑에다가 곱하기 3분의 16 하게 되면은 식 바뀌죠. 그래서 2의 n-1승 되고요. 자, 그러면은 3분의 16000 그쵸? 3분의 16,0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최초의 n 계산해 보시면은 n의 값 14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일반항, 공비, 그리고 일반항, 그리고 최초의 n 계산하는 것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등식 계산을 하실 때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소수점만 나올 수도 있어요.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n의 값은 우리 수열에서 쓰는 n의 값은 몇 번째를 의미하는 n이기 때문에 항상 자연수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나오는 값보다 최초로 커지는 그러한 값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4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보시면 3하고 48 사이에 3개의 양수를 넣어서 3에다가 A, B, C 이런 식으로 넣어서 4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수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죠. 자, 3을 만약에 제가 초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8이라는 숫자는 지금 A, B, C 이렇게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 되는 건가요? 5번째 항이 되는 거죠. 얘는 5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이라는 거를 A5라고 한다면 3 곱하기 공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래 4승을 한 게 48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4승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48이 돼요?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R은 얼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세 개의 양수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양수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가 공비가 된다면 중간에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는 안 되고 R은 플러스 2, 그쵸? 공비는 2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씩 곱해지면 제가 A라고 쓴 거 얼마예요? 3 곱하기 2하면은 6이 될 거고 B는 12, 그리고 C는 2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수의 합 다 더하면 얼마예요? 따라서 6 더하기 12 더하기 24 이런 식으로 해서 42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항, 등비수열 일반항에 대한 거 공비 이용해 갖고서는 문제 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AN에 대해서 초항을 A1을 X라 그러고, 그쵸? 그 다음에 A2를 X 플러스 2, A3를 X 플러스 3. 자, 그런데 이게 뭐래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등비수열을 이루면 우리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등비 중항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숫자 A2, X 플러스 2를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것과 뒤에 거 곱한 수하고 같아지는 성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1 얼마? X. 그 다음에 A3는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자, 이게 얼마다?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X제곱 양변으로 없어지고요. 3X 넘기면은 그냥 X가 되고, X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A7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A1, A2, A3 다 계산을 해보면 A1은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2, A3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초항이 얼마? 마이너스 4고, 그쵸? 초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공비가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계산을 해보면 AN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7의 값. 자, 그래서 A7은 마이너스 4 곱하기 7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6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4가 2의 몇 승이에요? 2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2승하고 여기 있는 6승에 2승하고 같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약분이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2의 4승분의 1, 즉 16분의 1.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7의 값. 등비수열, 등비중항의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이어서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6번 문제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하고 같이 나왔어요. 자, 6번 보시면 세수 1하고 A하고 B. 자, 이거는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1, 이거는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1이 아닌 실수 A, B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양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등차 중항을 이용을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 B를 뭐 다른 X, 뭐 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의 가장 큰 특징인 중항,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A,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중항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숫자를 2배 하면 2A를 한 게 어떻게 된다? 1하고 B를 더한 거, 그쵸? B 플러스 1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등비수열을 이룬다. A, B, 1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등차 중앙, 그리고 등비 중앙을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숫자 b제곱이죠. b제곱을 한 게 어떻게 돼요? a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곱한 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식 지금 쓴 거 보니까 a하고 b에 대한 연립관계식이 나왔죠. 그쵸? 연립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를 b를 갖다가 2a-1로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a가 b제곱이다 나오기 때문에 위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a 대신에 b제곱, 밑에 있는 b제곱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배의 b제곱은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차식 2배의 b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그래서 b, 2b, 1, 1, 어디가? 2b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1, 2b 플러스 1은 0이다. b는 얼마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자, 그런데 1이 아닌 실수 ab라고 됐기 때문에 1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a는 얼마예요? 집어넣으면은 a라는 거는 b의 제곱이죠. 그래서 a는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a는 4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하고 성질 이용을 같이 해갖고서는 푸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봤는데요. 자, 등비 수열, 등차 수열보다 어쩌면은 등차 수열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수열 전반을 거쳐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가장 기본이 되어주는 그런 베이스적인 요소를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지 못하시면은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수열이라든지 개차 수열이라든지 시그마라든지 뭐 이 뒤에 더 나오는 뭐 극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룰 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앞부분 확실하게 개념 여러분 챙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등비 수열 더 다른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